오늘은 무자일주 할 시간인데, 무자일주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 한 지인이 이제 물어보더라고. 구조화사주는 구조로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구조화사주냐, 뭐가 정확하게 다른지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설명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도, 이 강의가 뭐가 다른지 조금 더 자세히 알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천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 일단, 일반 사주에서는 천간만 보고 해석하지 않아. 지지도 보고, 지장간도 보고, 뭐, 영신도 보고, 격국 보고, 뭐, 다 하지. 물론, 구조화 사주도 그래. 똑같이 일반 사주를 변형해서 만든 게 구조화 사주니까. 근데, 이 구조화 사주가 나는, 왜 이렇게 만들게 됐냐면, 나는 하나를 봐도 왜 그게 그런지가 궁금했거든. 자수는 정인이야. 공부를 하라고 하잖아.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근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되게 궁금했었어. 뭐 평관이라면, 만약 감옥이 있다. 그러면, 감옥을 치잖아. 평관이. 그러면 이제 뭐, 왜, 또 엉뚱할 수도 있지만, 왜 치니? 평관이. 그래, 뭐, 금국목이라 가지고 치는 거야. 뭐, 그냥 암기지, 어떻게 보면. 암기인데, 왜 그런지가 나는 되게 궁금했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상담 심리 석사 공부를 하고, 그 상담 심리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잖아. 그거랑 사주랑 연결을 하기 시작했어, 내가. 하다 보니까 흐름이 보이고, 이것도 이렇게 사주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내가 구조를 짜고 하다 보니까 구조와 사주까지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공개를 안 하려고 했어. 솔직히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될까? 라는 생각도 했거든. 너무 좋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내가 사주 내 흐름을 또 이걸로 보다 보니까, 공개를 해야 하고, 내가 가야 될 흐름을 내가 이제 또 읽게 되니까,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공개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 개인 사주는 안 봐. 개인 사주는 내가 보다 보면 너무 힘들고, 힘들다는 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알지? 내 기가 너무 힘들어져. 그, 이거는 설명인데 꼭 설득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지금 개인 사주는 안 보고, 그전에는 무료로 다 봐줬어. 솔직히 뭐 돈을 받고 봐주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무튼 개인 사주는 안 본다. 지금은 책을 쓰는데 집중을 하고 싶고, 그 책이 언제 나오냐? 아마 내년 후반? 빠르면 내년 후반, 좀 늦으면 28년 초반, 요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게 뭐냐? 구조화 사주, 일단 용어 700개, 그 700개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 책들이 쫙 발간이 될 거야.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좀 발간을 동시에 좀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이제 천간 해석법이 따로 있어. 구조화 사주는 천간도 따로 보면서 해석이 가능하고, 지지도 따로 보고 해석이 가능하고, 지장간도 해석이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다 연결을 해야 된다. 이건 일반 사주하고 똑같아. 근데 일반 사주는 천간만 보면은 뭐 이렇게 연결이 안 되잖아. 근데 구조화 사주는 연결을 할 수 있다. 요 차이. 큰 차이는, 그게 큰 차이라면 큰 차이야. 나한테는 그게 되게 커 보였거든. 그리고 사주를 보는 다른 기준이 생겼지. 그래서 지금 연월 일시 지금 이 예시를 보면, 연이
경금, 월이 을목, 일이 기토, 시가 병화지. 그러면 일반 사주에서는 경금은 기준이 있다. 뭐 별이다. 그리고 뭐 판단, 그리고 을목은 조율과 관계, 그리고 뭐 휘어져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보잖아. 간목을 타고 올라간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토는 현실 감당, 뭐 이렇게 품는다, 엄마의 마음 같은 그런 기토의 성향이 있다고 하고, 병화는 표현으로 보지, 이제 발산한다고도 보고, 뭐 어떻게 보면 병화는 큰 태양이다,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만 하면 솔직히 천간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천간으로 보면은 볼 수가 없지. 그리고 여기 을경합이잖아. 응? 그래서 뭐 기준하고 조율이 묶였다, 뭐 이렇게 해석이 돼. 예전에 내가 공부할 때 이렇게만 보면은 아예 뭐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을경합이다. 거기서 이제 십성을 봤지 나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떻게 이런 작용이 되는지 아예 해석할 수가 없었어. 천간만 봤을 때는, 원래 천간만 봤을 때는 해석을 안 하긴 하지만 나는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지. 그 구조사주에서는 이제 경을 기병을, 이제 경은 판단, 을은 조율, 기는 품은, 병은 드러냄으로 봐. 그리고 이 천간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맞나? 라고 생각하겠지. 일단 경이 판단이 들어가니까 이건 누가 해야 하지?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을목으로 가면 조율을 하려고 해. 그래도 맞춰야지. 관계는 깨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을경합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을경합 금이 되잖아?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기준에서는 아닌데 내가 맞춰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 내가 참은 거야? 내가 희생한 거야? 라고 할 수 있어. 다음 기토가 그거를 안에 품고 마지막에 병화로 표현해.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했는데 내가 다 감당했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때 얘기 안 했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때 정말 많이 참았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천간을 보면 구조와 사주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천간 해석법을 만들어서 이제 발매를 할 예정이지만 지금 당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래서 구조와 정리를 해보면 경을기병은 기준에 묶인 조율이 기토에서 희생감으로 저장되고 그거를 이제 병화로 밖으로 표현하는 구조다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경갑갑갑, 갑갑하다고 하지. 우리 일반 사주에 보면 갑이 3개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 분명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내 생각에는. 그리고 경금은 판단. 갑은 구조화 사주로 보면 세움이야. 그러면 판단하고 세우고잖아. 그래서 이 구조는 그냥 추진력만 강한 게 아니라 먼저 판단을 받고 압박을 받겠지, 경금한테. 금금목이니까. 근데 어떻게? 뒤에 또 갑이 있어. 그럼 밀어붙이겠지? 또 갑이 있어. 결국은 내 의지로 밀어붙이겠다 하는 구조야. 겉으로는 이제 고집 세고 추진력은 있어 보이지만 이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증명해야 해. 약해 보이면 안 돼. 누가 누르면 더 세게 나갈 거야 하는 마음이 있어. 여기서 구조와 정리를 하면 갑갑은 판단과 압박을 받은 뒤에 간목이 반복되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구조라고 할 수 있지. 천간을 잠깐 받고 오늘 할 수업 무자일주.
저번 시간에 병자일주 했잖아. 병자일주는 자수 안에 있는 그 읽은 것을 병화로 바로 밖으로 꺼내서 그걸 또 확인하고 수정하는 구조였어. 그럼 무자일주는 뭐가 다르냐? 무자일주도 밑에 똑같이 자수가 있잖아. 자수는 생각 그룹이야. 안에서 입력을 받고 상황을 읽고 불안과 걱정을 만들어. 고있는 자리지. 근데 위에 올라간 천간이 달라. 병자는 병화였고 무자는 무토야. 병화가 밖으로 드러내고 확인하는 방식이었다면 무토는 안에서 붙잡고 현실 문제로 만들고 책임과 관리로 바꾸는 방식이야. 그래서 무자일주는 한마디로 안에서 읽고 현실 문제로 붙잡고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지. 우리가 이제 순서를 보면 무자일주는 성격이 아니라 흐름으로 봐야 한다. 무자일주는 일반 사주식으로 보면 무토니까 무겁다, 자수니까 생각이 많고 정제니까 현실적이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구조화 사주에서는 성격을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고 내가 지금 계속 몇 번 얘기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 왜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오는지를 보는 게 구조화 사주 공부야. 무자일주는 단순히 걱정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자수에서 읽은 것을 무토를 만나면 현실 문제와 책임으로 굳어지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오늘은 자수에서 무엇을 읽고 무토가 그것을 어떻게 현실 문제로 붙잡는지 그 흐름을 보면 돼. 두 번째, 자수. 자수는 안에서 읽어. 무자일주의 밑에는 자수가 있지. 자수는 뭐라고 했지? 입력이야. 받아들이는 자리지. 정보가 들어오고 상황이 들어오고 사람 말투와 분위기가 들어와. 근데 그걸 흘려보내지 않아. 안에서 읽어. 이 상황 괜찮나? 나중에 문제가 되나? 내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미리 준비할 건 없나? 하고 말이야. 그래서 무자일주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고 덤덤해 보여도 속에서는 현실 계산이 계속 돌아갈 수 있어. 그리고 그 밑에 지장간, 자수 안에 지장간을 보면 임수와 개수가 있잖아. 임수는 큰 흐름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상황하고 방향, 전체 맥락을 말해. 임수는 큰 맥락을 본다면 이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 일이 어디로 가고 있지? 전체 흐름이 바뀐 건가? 하고 할 수 있어. 이게 임수야. 근데 개수는 세부 근거를 만든다고 했잖아. 디테일, 사실, 데이터 이런 걸 못 는데 이게 이제 현실로 어떻게 이제 얘기할 수 있냐면 정확히 뭐가 문제지? 어디에서 차이가 생겼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지? 하고 하는 게 이제 개수야. 그러니까 무자일주는 막연히 불안한 사람이 아니고 안에서 임수로 큰 흐름을 읽고 개수로 세부 근거를 만든 뒤에 무토로 현실 문제를 붙잡는 구조지. 네 번째 무토를 보면 현실 문제로 붙잡는다. 무토는 이제 무토는 구조화 사주에서는 붙잡음, 관리, 책임이야. 자수에서 들어오는 생각과 그 불안을 그냥 감정으로 두지 않아. 무토가 그걸 잡아. 어떻게 잡냐? 이건 문제다. 이건 관리해야겠는데? 이건 준비해야겠어. 이건 내가 책임져야 하나? 이렇게 현실 문제로 바꿔. 그래서 무자일주는 걱정을 그냥 걱정으로 두는 사람이 아니야. 걱정을 책임, 대비, 관리로 바꾸는 사람이지. 이게 무자일주의 핵심이야. 다섯 번째, 작동 흐름을 보면 무자일주의 흐름은 이렇게 보면 돼. 입력이 임수로 큰 흐름을 읽고 개수로 세부 근거를 형성하고 무토가 현실 문제로 붙잡는다. 그리고 현실 문제를 확인하고 다시 정리하고 다시 관리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자일주는 바로 표현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야. 병자일주는 밖으로 꺼내는 미안해. 내가 속이 지금 좀 안 좋네요.
그래서 자꾸 끊길 수도 있어. 아무튼 일단 병자일주는 또 그런다. 아무튼 병자일주는 밖으로 꺼내면서 확인했지만 무자일주는 안에서 정리하고 현실 문제로 붙잡고 책임 범위를 조정을 한다. 그래서 속도는 느려 보여도 한 번 잡으면 쉽게 놓지 않아. 그리고 십성을 보면 무토 기준에서 자수는 재성이잖아. 임수는 편재고 계수는 정제로 볼 수 있어. 편재는 흐름, 변수, 현실, 감지야. 그럼 정제는 뭐가 되냐? 책임, 관리, 준비야. 그래서 무자일주는 큰 흐름과 그 변수를 읽고 그걸 현실적인 책임과 관리로 바꾸는 일을 해. 바꾸려고 하는 거지. 이게 기회인가? 위험한가? 준비해야 되나?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야. 이게 무자일주야. 그리고 정제가 하는 그런 거지. 편제와 정제가 자수해서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 정제가 중심이기 때문에 말보다 결과, 감정보다는 현실, 분위기보다 관리가 중요해질 수 있어. 그리고 7번째, 현실 작동을 보면 현실에서 무자일주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 근데 속으로는 계산을 하고 있어. 돈 문제, 일 문제, 가족 문제, 미래 문제, 책임 문제. 이런 게 들어오면 그냥 못 넘겨. 몸은 쉬고 있지만 머리는 계속 현실 문제를 보고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안에 돈 문제가 생겼다. 그럼 무자일주는 감정부터 터뜨린다 보다 바로 현실로 들어가. 얼마가 부족하지? 언제까지 필요하지? 줄일 수 있는 건 뭐지? 내가 더 해야 하나? 이렇게 계산을 해. 하지만 이걸 계속 혼자 하면 모든 문제를 자기 등에 올려놓고 버티게 되잖아. 그럼 힘들어지겠지. 그래서 잘 쓸 때 하고 못 쓸 때가 있는데 무자일주가 잘 쓸 때는 현실 감각이 좋아.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고 필요한 걸 준비하고 끝까지 관리해. 그래서 보통 보면 운영, 관리, 책임지는 자리, 돈과 현실을 다루는 일에서 힘이 나올 수 있어. 사람들의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저 사람은 끝까지 챙긴다, 책임감이 있다, 현실을 놓지 않는다, 이런 신뢰를 보여줄 수 있어. 반대로 못 쓰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못 쓰면 모든 걱정을 책임으로 가져와.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남의 문제,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무자일주는 어떻게 돼? 점점점 무거워지겠지. 그래서 무자일주는 무너지기 전에 괜찮아 하고 버틸 수 있지만 문제는 책임감이 아니라 그 책임 범위를 정하지 못하는 거에 있어. 해결 포인트는 무자일주는 책임을 버리면 안 돼. 책임감은 힘이야. 왜냐면 그래야 무자일주의 그 힘이 나오거든. 다만 이제 모든 걱정을, 모든 책임을 떠안으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첫째, 걱정과 책임을 구분해라. 걱정된다고 해서 전부 내가 맡을 일은 아니다. 둘째, 책임의 범위를 정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하고 말이지. 그리고 이건 상대가 해야 할 목, 요건 내가 해야 할 목. 지금 당장 해야 할 문제는 아니야. 좀 지켜보자. 이런 해결 방책이 좀 필요해. 셋째, 버티기 전에 나눠라. 혼자 지면 압박이 되고 나누면 관리가 된다. 넷째, 현실만 보지 말고 내 상태도 확인해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라는 것도 좀 봐야 해. 무자일주는 관리의 강도를 좀 조절을 해야 한다.
구조화 정리를 해보면 무자일주는 자수 안에 임수로 큰 흐름을 읽고 개수로 세부 근거를 만든 뒤 위에 무토로 그것을 현실 문제와 책임으로 붙잡아. 그래서 그걸 끝까지 관리하는 구조야. 무자일주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현실을 미리 읽고 관리하려는 사람이지. 문제는 걱정이 아니라 그 걱정을 전부 내 책임으로 가져오는 데 있어. 그래서 무자일주의 핵심은 책임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어디까지 정할지 그 범위를 정하는 게 우선이다. 한 줄로 정리해보면 무자일주는 안에서 읽은 생각과 불안을 무토로 현실 문제로 붙잡아 책임과 관리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자일주 할 건데, 이제 무자일주가 자수 안에 있는 생각과 불안을 이제 무토가 현실 문제와 책임으로 붙잡는 구조였다면, 경자일주는 자수 안의 생각을 경금으로 판단하고 자르고 기준을 세우는 구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왜 경자일주가 생각이 많으면서도 감정으로 풀기보다는 판단하고 구분하고 선을 긋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 다음 시간에 만나요.